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2000년대 중반 일본 피처폰 기술입니다. 특히 그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, 이 부분 좀 깊게 보려고 해요. 이게 아이폰 나오기 전인데도 일본은 뭐랄까 사용자 경험이나 기술, 서비스 면에서 벌써 꽤 앞서 있었어요. NTT 도코모의 아이모드 같은 거요. 인터넷도 되고 앱스토어 비슷한 것도 있었죠. 네, 맞습니다. 그 당시 일본 모바일 환경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발전했었죠. 오늘 특히 주목할 기술은 베일뷰라는 건데요. 이게 당시 일본의 좀 독특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거거든요. 사실 요즘 스마트폰 화면 커지면서 뭐랄까 공공장소 같은 데서 옆 사람이 내 화면 힐끗 보는 거 숄더 서핑이라고 하죠. 이거 되게 신경 쓰일 때 많잖아요. 그래서 다들 사생활 보호 필름 붙이기도 하고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, 그러니까 피처폰 시전에 디스플레이 자체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. 오늘은 바로 이 베일뷰 기술하고 그 배경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 베일뷰라는 게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특수한 필터를 넣는 방식이었어요. 시야각 제어 필터.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정면에선 잘 보이는데 각도가 조금만 옆으로 틀어지면 화면이 거의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었죠. 필름이 아니라 화면 자체에? 네, 맞아요. 버튼 하나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었고요. 그 SH90EIS 같은 당시에 꽤 인기 있던 모델에 탑재됐었습니다. 이야, 화면 자체에 그런 걸 넣었다니 신기하네요. 요즘 우리가 쓰는 필름이랑은 좀 원리가 아예 다른 거군요. 근데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요? 그것도 2000년대 중반 피처폰이에요. 왜 이런 기술이 필요했을까? 몇 가지 일본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었어요. 첫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엄청 높고 또 되게 붐비잖아요. 그렇죠. 옆 사람하고 거의 붙어서 갈 때도 많죠. 네. 바로 옆에서 화면이 다 보일 수 있는 환경인 거죠. 둘째는 스마트폰 전인데도 피처폰으로, 특히 그 화면 큰 폴더폰으로 장문의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았어요. 아이모드 같은 서비스 때문에요? 그렇죠. 업무 메일이든 개인 메일이든 길게 쓰는 문화가 있었고요.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인 민감도랄까?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했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막 붐비는 전철 안에서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좀 긴 메일도 확인하고 또 쓰고 싶고, 이런 요구랑 사생활은 지켜야 한다는 문화,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나온 기술이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비밀번호나 금융정보 같은 거 훔쳐보는 숄더 서핑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던데, 어떻게 보면 시대를 좀 앞서간 고민이었네요. 맞습니다. 현재는 대부분 이제 사생활 보호 필름 쓰시거나 화면 밝기를 확 낮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이 알아서 대처하는 경우가 많죠. 네네. 베일뷰처럼 제조사가 아예 디스플레이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이런 통합된 솔루션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. 기술은 있었는데도 말이죠. 그러려고 또 아쉽기도 하고, 기술 발전이라는 게 꼭 뭐랄까 한 방향으로만 쭉 가는 건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. 어쩌면 비용 문제나 아니면 화면 밝기가 좀 어두워진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린 걸 수도 있겠네요. 바로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기술이라는 게 그냥 보편적으로 쭉 발전하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, 특정 사회의 어떤 필요와 딱 만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걸 이 베일뷰가 잘 보여주는 거죠. 사용자의 구체적인 불편함,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, 이게 기술 혁신을 이끌어낸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피처폰 시절보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루는 정보 훨씬 더 민감하고 방대해졌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훨씬 그렇죠. 그런데 왜 베일뷰 같은 하드웨어에 딱 통합된 그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은 오히려 지금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졌을까요? 이게 현재 기술 개발의 어떤 방향성이나 우선순위, 이런 것과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여러분도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